안녕하십니까. 윌비스 검찰팀의 형사소송법을 담당하는 유안석입니다. 지금 이제 문영석 선생님과 같이 형법, 형소법 3개년 최신 판례 이제 그 특강을 하고 있는데, 그 형법은 이렇게 3개년으로 해가지고 판례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양이 나오는데, 형소법은 3개년 하게 되면 양이 좀 한 50페이지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 5개년 판례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최근 5개년 판례, 형법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 3개년에서 5개년 판례는 이제 중요한 판례인 경우에 거의 정답 지문으로 많이 등장하니까 판례의 중요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좀 최대한 빠른 시간으로 그 판례 특강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형사소송법 파트입니다. 형사소송법 파트에서 112페이지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적용 범위 파트에서 이제 첫 번째 판례,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에서, 그 법인 동그라미를 좀 쳐주세요. 그 법인. 그래서 그 법인 자체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국외범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그 법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횡령죄의 피해자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 형소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거기 형법 6조 단서에 그 괄호 한번 쳐볼까요? 행위지의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단서는 들어가요. 그러면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DNA 시료 채취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살인죄나 이제 성폭력 범죄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 DNA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이제 보존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DNA 시료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합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DNA 시료 채취를 하게 되는데, 그 DNA 시료 채취 그 절차 관련 조항이 이제 형사소송법에 있는 대인적 강제처분 또는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는 그 구제 절차, 그런 것과 맞물려가지고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건데, 여기는 이제 DNA 시료 채취 영장 관련해서는 DNA 시료 채취 영장에 의합니다. 영장에 따라서 DNA 시료를 채취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시료 채취의 그 영장 발부 과정에서 그리고 영장이 발부 후 이제 불복 절차 관련해가지고, 이게 우리 이제 그 형소법을 보게 되면 영장 실질 심사가 있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발부 과정에서 영장 실질심사에 대응해서는 여기 피의자를 신문하죠. 피의자를 신문해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요. 그리고 불복 절차로서 영장 실질심사 후에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사후에 불복 절차로 이제 417조에 준항고 등으로 불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DNA 시료 채취 영장 과정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결론적으로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에요.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다. 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에게, 법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다. 아니면 그 과정에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그런 절차 규정이 있다. 그런데 DNA 시료 채취 영장 집행하는 그 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없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섭하는 거 뭐죠? 이게 재판 청구권이 문제가 됩니다. 재판 청구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다요. 이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2번 지문에서 DNA 신원 정보 확인 자료를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시료 채취 관련해서는 머리카락 몇 가닥, 이 정도 가지면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그 정도는 이제 아주 경미하고, 중대 범죄에 대해서 이제 범죄를 예방하고 이제 범인을 검거하는 그런 중요한 공익이 이제 우선한다, 이제 이런 취지이고, 아무튼 이제 이 과정에서도 이제 헌법의 제 원칙들을 준수해야 되는데, 시료 채취 조항 자체가
영장을 발부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다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시류 채취 조항이 신체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하고 이 부분은 틀렸고요. 자, 영장 절차 조항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요. 영장 절차 조항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TV에 보면은 거기 2항 부분 영장 절차 조항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다가 한 줄 좀 간단하게 가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장주의 위반은 아님 이것 좀 표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적법 절차의 원칙 또는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수사와 공소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사와 공소 파트에서 지금 2022년 이제 그 시행되는 시험에서는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그 관련한 부분 이제 상하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개정된 부분. 그러면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주어지는 부분, 이제 개정 법령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지문입니다. 114페이지 이제 수사 파트로 와서 이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사법경찰 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지휘 감독 관계가 그 밑에 해설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개정되었습니다. 자, 상호협력 관계로 개정되었는데 이거는 일반 사법경찰 관계,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 자, 2번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자, 2번 지문. 자, 1번과 2번 지문을 연결해서 반대 표시에 이제 1번 지문 이런 식으로 좀 표시해 주세요. 1번 지문과 2번 지문이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자, 1번 지문은 일반 사법경찰관리를 의미하는 거고, 2번 지문은 특별사법경찰관이에요. 특별사법경찰관이다.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요. 특별사법경찰관은 여전히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출입국 관리소 또는 교도소 또 이제 교도소 등에서 이제 일정 사항에 관하여 이제 수사권이 주어져 있는데, 그 분들은 여전히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제 3번 지문 옆에다 수사의 경합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수사의 경합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자, 여기서는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한다라는 건 이제 검사의 수사 권역에 들어있는 이제 그런 거죠. 부경공, 선방참 이렇게 이제 검사의 수사권 범위, 인지수사의 범위가 이제 제한되어 있는데,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제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제범죄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공직선거범죄 그리고 부경공, 선방 선거범죄, 그리고 방위산업범죄, 이렇게 중요 기타 범죄 등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요. 그때 이제 경찰과 이제 수사의 경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일단 검사의 수사권 범위 내에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적인 수사권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자,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자,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자, 사법경찰관, 경찰이 영장을 먼저 신청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이제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최종적으로 발부된 게 아니라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은 이제 강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은 이제 경찰의 이제 수사권이 계속 유지된다입니다. 수사에 경합이 있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제 4번은 좀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4번. 이제 검사의 수사권, 검찰과 경찰의 이제 수사권 조정 파트에서 경찰의 수권 사업은 경찰에서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기를 좀 원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개헌이 필요합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과도기적으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때의 불복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 불복 절차로 해서 이제 4번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여기 이제 실제 사례에서 여기 이제 영장 심의 신청을 한 사례는 없는데 일단 제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사가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이제 사법경찰관은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이 아니야.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고등검찰청입니다.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겠죠. 영장심의위원회는 어디에 구성돼요? 고등검찰청에 구성됩니다. 고등검찰청은 이제 종래 5개가 있었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가 있다가 최근에 수원 고등검찰청이 신설되었습니다. 각 고등법원이 신설된 곳이 각 고등법원이 위치한 곳에는 이제 고등검찰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고등검찰청이 둔다예요. 자, 그리고 거기 이제 팁을 보게 되면은 그 해설 부분 파트 보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 줄 있죠. 세 번째 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이에요. 고등검찰청 거기 방점을 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항 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번 지문으로 갑니다. 5번 지문 이제 경찰에게 이제 그 권한이 많이 이제 주어지게 되었죠. 우리 뭐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면은 뭐 큰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뭐 이런 이제 그 말도 있는데 경찰에게 권한이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는 이제 그런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 장치의 일환으로 5번 지문입니다. 5번 지문. 자, 검사는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자,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자, 검사의 송치 요구를 받은 이제 사법경찰관은 이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5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이제 종래 검사와 검사의 이제 수사 지휘권이 있던 상태에서 자, 이게 자, 검사와 경찰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자, 상호 협력 관계로 개정되었죠. 상호 협력 관계로 개정되었고 이제 수사 지휘권이 없어진 거예요. 수사 지휘권이. 그래서 경찰 자체가 지금 이제 현재 독자적으로 이제 A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등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수사 기록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수사 기록 원본이 있는 상태에서 자, 단순히 이러한 인권 침해 등의 신고가 있다라고 해서 신고를 통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되겠죠. 자, 검사가 인지했다라고 해서 수사 지휘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여기 너희들 사건 수사하지 말고 중단하라 하면 안 돼요. 수사 지휘권이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수사 기록 원본은 경찰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수사는 계속하되 이런 신고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기록 원본 말고 그때까지 진행된 수사기록 등본을 보내라고 합니다. 수사기록 등본을 송부 요구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등본을 보고 판단을 했더니 인권 침해 등이 있는 게 확인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그때 해가지고 사건 그때 해서도 바로 사건을 송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정 조치 요구를 해요. 시정 조치 요구를 하고 요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송치 요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단계가 팁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곧바로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어요. 자, 여기 이 부분 그렇게 해서 자, 수사는 계속해서 경찰이 해야 되는 전제하에서 원본은 계속 수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 등본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등본 송부 요구, 그 다음에 시정 조치 요구, 그 다음에 송치 요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이제 팁에 보게 되면
사건 기록 등본 송부 요구예요. 등본 송부 요구. 수사는 계속하되 그때까지 진행된 사건의 복사본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검찰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등본 기록을 보고 검사가 시정 조치 요구를 한 후 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송치 요구를 하게 됩니다. 송치 요구가 있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바로 응해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6번 판례 가겠습니다. 6번 판례는 이제 함정수사 관련한 부분인데, 함정수사의 논점은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만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 거고, 기회 제공형이나 또는 이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형태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이제 판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할 때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를 종결해야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사례에 이제 몇 가지가 있었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판례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범위 유발형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하여야 한다라는 사례가 최근에 하나 나왔으니까 그 부분 보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경찰관 P는 성인 게임장 내에서 게임 점수 거래 등의 사행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잠입 수사를 하였다. 막 그림이 그려지죠. 예. 자, 잠입 수사를 하는데, 자, 그래서 잠입 수사를 하면서 이제 이 경찰관이 이제 실제 그 성인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이제 일정한 점수 포인트를 따게 되면은 이제 그 점수 포인트를 돈으로 환전해 주는 거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잠입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이 이제 피고인이 되겠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잠복 근무 중인 경찰관 P로부터 게임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러한 게임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일정한 단골 손님들 있잖아요. 그런 손님들 아니게 되면은 이제 되게 경계가 심해요. 그래서 처음 보는 경찰관이 와가지고 이제 경찰관이 어쩐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게임 점수 환전에 대해서 곧바로 응하지 않고 거절을 해요. 자,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P의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 요 부분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라는 이제 멘트는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멘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범위가 유발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이제 이렇게 나왔고, 거기서 이제 추가된 사실관계는 이제 이 게임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자기들의 단골 고객들이 와가지고 게임 점수를 이제 이렇게 획득하게 되면은 그 게임 점수를 관리를 해줘요. 종업원들이 관리를 해주고, 그 게임 점수가 좀 필요한 다른 고객들 있죠. 그 다른 고객들과 정보를 교류하게 하면서 사행행위를 방조한 이제 그런 사실들도 함께 기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행행위를 방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있어 왔던 사행행위를 단속한 것이죠. 그 부분은 범위 유발형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에요. 다시 이제 게임장 잠입근무 사건에서 환전을 요구한 부분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데, 그동안 있었던 사행행위를 조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예요. 그 부분 조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116페이지 수사의 단서와 이제 임의수사 보겠습니다. 이제 8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법과 오버래핑 되는 이제 그 판례인데, 이제 무고죄를 범한 자가, 지문 보겠습니다. 8번.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 동그라미 하나 쳐주세요.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테, 자백 또는 자수 따로따로 동그라미를 쳐주고요. 자, 그런 경우에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해서 이제 필요적 감면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의 자수 또는 자백, 필요적 감면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선고한 사건을 이제 판례가 조금 이제 확장해서 해석해 줍니다. 무고죄에서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확정 전 자백. 자, 그러면 재판 확정 전에 자백했다라는 건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라는 거죠. 허위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무고죄.
자, 그러면은 이 신고한 사건 자체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증으로 신고했다 또는 사기로 신고했다. 사기나 위증으로 이제 신고를 했고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해버리게 되면은 사기의 위증 사건으로 신고를 해서 수사를 하다가 이 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고 바로 무고 사건으로 인지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고 사건으로의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재판 진행하는 중까지 쭉 중간에 수사가 미진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고죄의 필요적 감면 사유인 자백 또는 자수는 이렇게 자기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중에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 또는 자백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바로 무고 사건의 인지가 되어서 재판 진행되는 이 경우에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도 필요적 감면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네 번째 줄 보게 되면은 피고인의 고소 사건 있죠. 거기를 네모를 좀 쳐주세요. 자, 피고인의 고소 사건. 자, 이게 그 신고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이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무고 혐의 동그라미 쳐주세요. 피고인의 무고 혐의. 자, 그러면은, 수사에서 이 고소 사건이 공소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무고 사건이 공소제기 되겠죠. 그래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그래서 이제 무고죄와 위증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질서를 그 보호법이고 하는데, 아무튼, 자수, 자백을 함으로써 국가의 이제 사법 질서, 형사사법 질서가 잘못 판단될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잡힌 거잖아요. 바로 잡힌 거기 때문에 그 사법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범위를 조금 확장시켜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최근에 우리나라가 조금 적당하게 살만한 지위가 되니까 복리 관련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들 간의 인근 소란 문제 또는 층간 소음 문제 등이 조금 생활 민원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종결되는 경우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건물을 조금 더 튼튼하게 잘 지어서 방음 없이 좀 잘 지어야 되는 노력들, 그리고 이웃들 간의 의사소통, 교류들을 통하여 해결하는 노력들이 조금 같이 병행돼야 할 거고요. 그러한 그 일련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 인근 소란으로 몇 개월 동안 수십 차례 112 신고를 당한 피고인이,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수십 차례 112 신고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개문 요청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단전 조치를 취해요. 실제 인근 소란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고 하면은, 이 사람이 오디오 있잖아요. 음악. 그걸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고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112 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차단하게 되면은 오디오 장치들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전기를 차단한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봐야 되겠어요? 아닌 것으로 봐야 되겠어요? 이건 결론을 정해놓고 보면 돼요. 이 정도까지를 단속하지 않게 되면은 인근 소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인근 소란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그러한 범죄이긴 하지만 그 주변에 미치는 피해들이 이렇게 조금 중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무 집행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 사례에서 이 피고인이 집 밖으로 안 나오고 자해 행위를 하면서 막 경찰관들을 칼로 협박하고 막 이러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보면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유죄가 되는 거고,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무죄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단속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공권력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의 그 흐름으로 봐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국가 공권력이 엄청나게 강했던 시대, 80년대와 90년대쯤에 나온 판례들은 경찰의 공무집행, 그 공무집행 업무를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조금
웬만하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지금 이제 경찰의 이렇게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장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인권경찰로 거듭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위한 노력. 그래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웬만하면 적법하게 봐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나오는 이제 판례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9번 판례 결론, 경찰관의 단전 조치가 적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여 폭행 협박하게 된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라는 사안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변호사, 거기 괄호해 주세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변호사예요. 변호사. 자, 변호인 선임계를 내게 되면 피의자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이 되는 거죠. 지금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변호사입니다. 이제 일정 범위의 이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그 변호사를 이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 자력이 없는 경우에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이제 10번 이제 판례는 이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이제 원래 처벌 의사 자체가 고소에 들어있는 개념이잖아요. 고소. 그래서 친고죄의 고소 또는 이제 고소의 취소. 자, 고소나 고소의 취소는 대리가 허용돼요. 그러니까 고소 취소의 대리가 허용되기 때문에 거기와 법리가 똑같은 처벌 의사의 철회를 하는 것도 대리가 허용된다. 그래서 변호사는 고소인이 하는 이제 모든 소송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모든 소송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벌 의사도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판례가 설치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제 이 피해자 변호사가 이제 국선 변호사였을 경우에 이제 정말 피해자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로 피고인과 합의를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해버린다고 하면은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사건 이렇게 빨리 끝나고 종결돼서 이제 좋기는 한데, 정작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다 마련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봐야 돼요. 자, 아무튼 우리는 이제 판례 취지대로 결론을 이제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도 쉽게 고소 취소할 수 있다예요. 고소 취소할 수 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그다음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 임의동행 나오게 되면 우리는 두 종류가 있죠. 경직법상 동행요구와 그리고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입니다. 자, 사안에서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해서 임의 동행을 하였고, 임의 동행한 다음에 이제 이놈의 눈이 풀려 있기 때문에 소변과 모발을 임의 제출하도록 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임의 동행, 자발적으로 경찰관서에 동행을 하였고, 거기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변과 모발을 임의 제출했다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소변과 모발이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 활동으로 이제 행하여지는 것, 자, 마약 투약 혐의의 범죄 수사를 위하여 임의동행이 가능하고, 자, 경찰관서에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피의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소변과 모발,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약 투약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12번 판례는 이제 우리 형사 판례가 아니라 이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민사 판례예요. 민사 판례. 자, 우리나라 법원은 이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민사 사건, 행정 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자, 12번의 그 팁을 보겠습니다. 12번의 팁을 보게 되면은 경찰관이 소년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신문 및 진술 내용은 이제 수사기관이 미리 다 정리를 해놓죠. 조서에다가 이제 미리 다 정리를 해놓고, 자, 그거 이제 그렇게 해서, 자, 신문 내용이 범행 일시 장소, 범행 전 행적, 범행을 공모하고 준비하게 된 과정 등 이제 이러한 세부 내용 등에 대해서, 자, 구체적인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물어보니까 단답형으로 한 대답이 다수예요. 대다수.
자, 그런데 그 조서에는 거꾸로 작성되었다는 거죠. 경찰관은 간단하게 물어보고 피의자의 답변이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안에서 실제 이제 이런 식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많이 작성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안이에요. 자, 그래서 단답형으로 한 대답이 대다수임에도 문답의 내용을 바꾸어 기재함으로써 마치 피의자로부터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게 된 것처럼 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실제 조서를 작성하게 될 때 피의자의 그 어투가 조금 특이한 사투리를 쓴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이제 뒤에다가 라고요, 있고요, 그렇고요, 막 이런 멘트들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멘트도 조금 이게 피의자의 특성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피의자의 그 말투 그대로 작성해 주는 게 좋아요. 그게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을 더 담보하는 그런 그 방법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이제 12번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판례입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화하는 과정에서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겠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조서의 객관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들어가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그러한 판례다 생각해서 소개해 놓았습니다.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의자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그 조사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조사 과정을 기록 밑줄하고 그 위에다가 수사 과정 확인서 써주세요. 자,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고 피의자 아닌 자 동그라미 쳐주세요. 피의자 아닌 자. 자,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진술 조서를 작성하죠. 자, 그 경우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첨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그 밑에 줄 끄트머리입니다. 진술 조서가 아닌 진술서, 진술 조서 동그라미, 진술서도 동그라미. 자,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그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수사 과정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입니다. 14번 가겠습니다. 14번은 이제 두 번째 줄 피해자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피해자. 지금 이제 형사 절차가 그동안 이제 피의자와 피고인의 그 인권보장, 적법 절차의 원칙을 강조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데, 최근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조금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자,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주자, 그러면서 제도들이 계속 정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은 직권,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도 피해자를 위한 보호장치들이 적절히 마련되어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거기 세 번째 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건 안 되는 거죠.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권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하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의 직권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 신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해서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분이 틀린 지문입니다. 15번 가겠습니다. 15번. 자, 15번에서는 이 판례는 지금 일단 원칙적인 일반론적인 그 규정은 있습니다. 추상적인 규정이었던 거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 그 부분이 조금 구체화된 부분이에요. 15번 가겠습니다. 15번. 자, 검사는 조사실에서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 괄호해 주세요. 자, 해당 피의자가 쭉 가서 경우가 아닌 이상까지 괄호를 해주시고, 자, 검사는 조사실에서 구금된 피의자를 신문할 때 교도관에게 보호 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죠. 괄호 부분입니다. 해당 피의자에게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교도관리에게 보호장비의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실제 사안은 변호인이 그 보호장비 해제를 요구하였는데 검사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자,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준항고를 통하여 다투었는데, 자, 그 준항고에 대한 이제 대법원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5번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럼 16번 가겠습니다. 16번. 자, 변호인에게 피의자 신문 참여권, 이제 그 부분 괄호해 주세요. 이제 괄호해 주시고, 기본권 해주세요. 변호인의 변호권이라는 기본권으로 인정합니다. 자, 거기는 옆에다가 126페이지, 참고 126페이지 접견교통권 적어주세요. 자, 126페이지 접견교통권.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이제 피의자 신문 참여권, 이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등이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법률상 권리에 그치느냐 이제 그 부분은 126페이지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한다라는 건 이제 형사 절차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피의자 신문이에요.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체포 구속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거고, 자, 그거와 병행해 가지고 압수수색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게 되는데, 자, 피의자 신문을 할 때 압수수색한 증거물들을 이제 들이밀면서, 자, 그 내용을 추궁해서 이제 자백을 받아내는 거고, 자, 체포 구속에서도 마찬가지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을 이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백이 기재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피의자 신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피의자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 변호인의 참여권이 인정돼야 한다. 그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변호권이라는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라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16번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이다. 자, 이 부분은 접견교통권과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17번 보겠습니다. 17번은 팁 볼게요. 팁. 자, 검찰청 수사관이 자, 조서 수정을 핑계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고 이제 그 현장에서 바로 이제 열람하고 간인을 받고 이제 조사가 끝난 형태였는데, 이제 피의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걸 아주 신중하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서가 끝난 다음에 열람하는 시간은 나중에 따로 기일을 잡아가지고 열람하는 시간을 갖기도 해요. 아무튼 이제 그러한 이제 과정에서 열람을 하니까 조서가 또 수정될 수도 있겠죠. 열람하면서 이제 수정하는 부분, 이제 그러한 것을 핑계로 이제 조사는 다 끝났는데 조서 열람하면서 조서를 좀 수정하겠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는 이제 굳이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 없는 거죠. 왜? 피의자 신문 과정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서 수정을 핑계로 대질 조사 계획을 숨기고 변호인의 참여 없이 대질 조사를 했어요. 자, 이거 자체가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였다. 그래서 국가는 이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문구를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형사소송법 243조 2에서 규정한 피의자 신문 절차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형사소송법 243조 2는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화한 법률상 권리로서, 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법률상 권리 이렇게 맞게 되는데, 자,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의 권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변호인의 변호권이라는 기본권.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243조의 2에 의한 어쩌고저쩌고 나오게 되면은 구체화한,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화한 법률상 권리이다.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자, 18번 갑니다. 18번 이제 피의자 신문의 변호인 참여권에서는 이제 우리 이제 조문에서 여기 피의자 신문의 이제 변호인 참여권. 첫 번째 얘기는 변호인의 변호권이라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이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했으면은 후에 진술하라. 피의자 신문이 끝난 후에 이렇게 진술하라. 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신문 중 후진,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승인을 얻으면 이제 진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피의자 신문이 끝난 후에 의견 진술하는 건 이제 요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 이제 이거는 첫 번째 피의자가 먼저 지정을 해요. 피의자가 지정을 하고, 피의자의 지정이 없을 때, 자, 수사기관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문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자, 그리고, 자,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자, 변호인 선임권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 선임권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 여기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요.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자, 요 부분들도 이제 조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나오는 부분들인데, 여기 이제 이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서, 이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론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18번의 두 번째 줄 끄트머리 보게 되면은, 자,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이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19번에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것. 자, 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번 가겠습니다. 20번. 자, 20번에는 해설 부분 좀 보겠습니다. 해설 부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여기에서 부당한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부당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괄호를 내주세요. 괄호. 자, 고성, 폭언 등 그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또는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서가 주어지게 돼요. 이거 괄호를 해주시고, 아무튼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며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제 사안의 포인트는 부당한 신문 방법이에요. 부당한 신문 방법. 조금 어렵게 나오게 되면은 방금 괄호했던 그 꺽쇠 부분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제 틀린 지문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고성 등 그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20번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와 이제 대법원의 판례가 이제 누적되면서 제도가 조금 정비되었어요. 제도가 정비되면서 이 판례의 태도들을 수사준칙에서 입법화했습니다. 수사준칙에서 입법화해서 21번 수사준칙 규정이 나오게 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21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자, 끄트머리 갑니다. 끄트머리.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 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수사준칙 규정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영상 녹화 관련한 부분인데, 자, 영상 녹화에서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영상 녹화물 대체 증명 제도는 삭제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영상 녹화 제도는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영상 녹화물은 이제 실질적으로 공범에 대한 이제 실질적 진정 성립 대체 증명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영상 녹화 제도 자체는 남아 있고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주고 영상 녹화. 참고인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하는 거죠. 네. 그래서 22번 간단하게 넘어가고, 자, 23번 가겠습니다. 23번. 자, 영상 녹화가 완료된 이후, 자, 피의자가 영상 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자, 그 진술을 따로 영상 녹화하는 게 아니에요. 자, 따로 영상 녹화에 첨부하지 않고, 자, 영상 녹화가 완료되면은 원본을 봉인해버려요. 원본을 봉인하고 사인을 받기 때문에 추가 영상 녹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녹화물. 일단 영상 녹화가 하게 되면 컴퓨터 본체에 영상 녹화물이 하나 있을 거고, 자, 거기에서 이제 그걸 복사해서 뜬 사본 자체를 원본이라고 해요. 자, 그 사본 자체를 밀봉해서 이제 원본으로서 봉인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남아있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물이 있겠죠.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자, 서면을 첨부해서 그 원본에, 봉인된 원본에 첨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절차를 보게 되면은 해설 부분에서 영상 녹화가 완료되면 원본을 봉인해 버려요. 그리고 그 원본에 김영란이 또는 서명을 하기 때문에 추가 영상 녹화가 불가능하게 되는 구조이고, 그다음에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는데, 이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걸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는데, 자, 이의를 진술하는 때는 그 취지를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합니다.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팁에 각종 이의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에 이제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할 때는 피의자 신문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고, 그다음에 자, 그 삭제한 부분들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라는 이제 규정이 있고, 자, 그것과 대비해서 자, 피의자 진술을 영상 녹화했을 때, 자, 추가 영상 녹화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24번 갑니다. 24번. 이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로 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거, 법정에 출석하는 거, 그러한 번거로움들, 그 과정에서 이제 성폭력 2차 피해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영상 녹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경우, 영상 녹화를 해야 해요. 원칙적으로 영상 녹화를 하고요. 자, 그런데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영상 녹화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대신에 이걸 원하지 않으면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그 부담이 남아있게 됩니다. 자, 여기 영상 녹화를 하면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자,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의사표시, 이게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4번은 이제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게 있는데 거기도 옆에다가 조금 적어주세요. 자, 175페이지 위헌 결정 참조해 주세요. 거기 175페이지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도 자체는 영상물 녹화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자, 원래 참고인에 대한 영상 녹화는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물 녹화, 여기에서도 자, 성폭력 범죄 피해자 영상 녹화인 경우에도 자,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는 촬영을 해서는 아니 돼요. 자, 그런데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데 자, 이놈 말은 들을 필요가 없겠죠. 자, 25번 갑니다. 25번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25번은 그 지문에서 피고인이 된 피의자 거기를 네모해 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줄에 한 번 더 나오죠. 피고인이 된 피의자 이렇게 되고요. 자, 검사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한 사안에서 이제 이 영상 녹화물로 실질적 진정 성립을 대체 증명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삭제되었어요. 그래서 지문 옆에다가 개정 전 조항 이렇게 해주세요. 개정 전 조항. 그래서 당해 피고인에 대한 영상 녹화물 대체 증명 제도는 삭제되었어요. 그런데 참고인 진술조서 또는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가 다른 공범에 대해 적용되게 될 때, 자, 그 부분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물에서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 이 부분은 이제 삭제가 되었는데, 그 부분의 제도 정비가 해설 부분의 개정 조문이에요. 해설 부분이 이제 규칙에서 개정된 조문인데, 피고인 아닌 피의자, 거기를 네모를 쳐주세요. 피고인 아닌 피의자. 그리고 아닌에다 동그라미를 쳐주고요. 자, 지문에 있는 피고인이 된에서 된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개정 전 조문과 개정 후 조문. 자,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고인 아닌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한 사건에서 성립의 진정을 대체 증명하는 용도로 영상 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관련 판례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조문 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피고인이 된 피의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모두 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피고인 아닌 피의자 또는 아무 말 없이 피의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합니다. 25번 조금 주의를 해서 봐주시고요. 자, 영상 녹화물 관련해서 이제 26번의 해설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자, 영상 녹화물 대체 증명 제도는 아직 남아 있어요. 참고인에 대한 영상 녹화물 대체 증명 제도는 아직 남아 있는 형태이고요. 또 그리고 그 영상 녹화물을 이제 그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26번 지문 옆에다가 기억 환기용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26번 옆에다가 기억 환기용. 자, 25번 옆에다는 자, 실질적 진정 성립 대체 증명 써주세요. 실질적 진정 성립 대체 증명. 그래서 이제 26번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기억 환기용으로 사용되게 될 때 이제 영상 녹화물은 쭉 가서 두 번째 줄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그래서 포인트는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재판까지 오는 동안에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재판까지 오는 동안에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으니까 그 기억 환기용으로 자, 기억을 환기한 다음에 법원에서 말을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기억 환기하는 그 기억 환기용으로 사용될 그러한 경우에는 자, 기억 환기가 필요한 사람들만 보면 되는 거예요.
공판정에서 상영해버리면 안 돼요. 원래 영상 녹화물에 대한 증거조사는 공판정에서 재생 시청하게 하는 증거조사 방법을 취하는데, 그런 식으로 영상 녹화물, 기억 환기용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영상 녹화물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러한 취지이고, 자, 그럼 이제 기억 환기용으로 사용하게 될 때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이게 형소법 조문이고요. 이 형소법 조문을 조금 구체화한 게, 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이러한 영상 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자, 그리고 기억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자, 그 옆에다가 조금 적어주세요. 그 옆에다가 공판정에서 재생 시청 X. 기억을 환기한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를, 자, 형사 공판정 옆에 보게 되면은 형사 조종실 이런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 장소에서 그 사람들만 보고 이제 기억이 떠올랐죠. 그러면은 짜잔 하고 법정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기억이 환기된 기억대로 진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억 환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판정에서 재생 시청하게 되면 틀린 지문이 돼요. 지금 여기는 이제 질문이 많고, 조금 질문이 많고, 지금 이제 제도가 바뀌었는데,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형사소송 절차에서 큰 중요성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수업용으로 진짜 헷갈리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25번과 26번 별표를 쳐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좀 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암기가 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제 수사로 들어갑니다. 체포와 구속 파트에서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판례가 조금 나왔어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내용들은 점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지문 보겠습니다. 3번 지문. 자, 긴급을 요하여. 자, 여기는 이제 체포영장 집행 절차인데,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자료가 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책 다 발행되고 나왔는데 2022년 2월 3일 날 형소법이 또 개정되었어요. 지금 이제 이제 영장 관련한 부분, 이제 그래서 구속영장,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관련한 부분이 이제 85조예요. 85조인데,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을 제시해야 돼요.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이 영장 제시와 관련한 이 조항이 수사기관의 체포는 200조에서 6에 규정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구속은 209조에서 이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이제 체포나 구속을 할 때요. 체포나 구속. 영장이 있는 상태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체포나 구속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제시하고 집행합니다. 자, 그런데 제시하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일 때는 제시 않고 집행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집행 후에 제시를 해 줘야 합니다. 자, 이러한 조항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영장을 제시만 하면 끝나는 이제 그러한 형태인데, 이제 이게 개정되어가지고, 영장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영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보통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 체포 구속 영장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표지만 딱 보여주고, 야, 체포 영장 집행하러 왔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지만 보여주고 압수수색 또는 체포 구속을 집행하는 사례들이 많아가지고, 그 피의자나 이제 피압수자 측에서 도대체 무슨 범죄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나를 체포 구속하는 것입니까? 어떤 죄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이러한 물건들을 압수수색해 가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을 제시할 때 사분 교부 의무를 신설합니다.
이게 2022년 2월 3일부터 공포 즉시 시행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압수수색, 체포 구속 영장뿐만 아니라 여기서 압수수색 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압수수색 영장도 자,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사본 교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조문,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조문이고, 자, 그런데 제시하고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 영장은 발부받은 상태예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긴급하게 집행을 하였을 때, 자, 나중에 영장을 제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어요. A 사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제시하지 않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 과정에서 이 피의자가 흉기를 휴대하고 흉기 휴대 폭행 협박을 합니다. 네, 경찰관을.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죠? 네, 특수 공직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A 사건의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만들어져서 자, 이 사건에 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다시 봅니다. 자, 여기가 A 사건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을 긴급히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시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피의자가 흉기를 휴대해서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니까 이제 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이제 적법하게 고지를 한 거죠. 현행범 체포에서는 영장이 없기 때문에 영장 제시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미란다 원칙은 적용되게 돼요. 미란다 원칙 고지 규정은 적용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때 이 절차 있잖아요. 이 절차. 자, A 사건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이 절차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자, 이 절차를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A 사건으로 체포영장을 긴급 집행을 한 후에,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후에 영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자, 이 사건과 같이, 자,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면은 이 절차가 여기에 흡수돼가지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예,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의 이제 해설 부분 보겠습니다. 3번의 해설.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기한 체포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위를 하여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이제 체포영장, 그 A 사건에 대한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가. 이게 적법하다는 사안이에요. 적법하다. 이제 영장 사본 교부 의무가 신설된 거,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자료, 그거 가지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번 별표 쳐주시고,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이제 4번은 이제 경찰관들의 이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이제 체포 구속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자, 미란다 원칙의 고지는 이제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망가거나 이제 저항을 할 때 붙들거나 이제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붙들거나 제압한 후 지체 없이 이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충분하다라는 게 판례였는데, 자, 이 사안에서는 자, 이 피의자 측에서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입증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 행위에 나선 행위라는 걸 피의자 측에서 입증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한 사안입니다. 자, 이것도 약간의 이제 유전 무죄의 냄새가 나는 사안인데 마약 투약 사범이에요. 마약 투약 사범. 자, 마약 투약 사범은 이제 그 증거법에서 증거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마약 투약의 증거는 몸속에 있어요. 몸속에. 자, 마약 투약했다라는 건 이제 소변으로 검출되게 되는데 그 소변으로 이제 검출되는 그 시점이 7일에서 10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몸속에 완벽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놈이 특별히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혈액을 세척하고 오는 그러한 경우가 아닌 한, 자, 마약 투약 사범의 증거는 이놈의 몸속에 최소한 7일에서 10일 동안 남아있다요. 그러니까 수사도 충분히 가능하다요.
그래서 인적 사항이 확인되어 있다라고 하면 긴급 체포도 안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 마약 투약 조금 더 생각의 나래를 펴보게 되면은 조금 유력자의 자녀들이 마약 투약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쪽에서 좀 센 변호사를 투입해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입증해 버린 것 같습니다. 자, 수사관들이 야, 이놈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고 체포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간단하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피의자 측에서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간 거. 조금 찝찝한 판례인데 아무튼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예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가겠습니다. 5번. 이제 5번이 지금 이제 영장 사본 교부 의무 제도가 이제 새로 신설되었는데, 자, 새로 신설된 것과 약간 배치되는 이제 판례예요, 판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체포 구속하거나 압수수색을 하게 될 때는 수사기관에서는 영장 원본과 함께 사본을 가지고 가서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 보게 되면은 5번 체포 및 압수수색 현장에서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사 요구를 거절한 것. 이거는 이제 실무에 아주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체포 구속하는 현장 또는 압수수색하는 그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복사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요구를 받는 거. 야, 조금 있다가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5번은 일단 판례는 맞아요. 이 판례 그대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판례의 결론대로 가져야 됩니다. 자, 체포 압수수색 현장에서 체포영장 등사 요구를 거절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장 등본 교부 의무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도 맞는 지문으로 처리해 줘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다른 판례가 또는 전원합의체 판례로 이제 여기 정리를 할 거예요. 그게 아닌 동안에는 이게 5번을 맞는 지문으로 조금 이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은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이 그 11월경인가? 이제 그때쯤에도 한번 개정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알기 쉬운 법률 문장 이렇게 해가지고 문구만 조금 개정을 했어요. 그 문구 개정한 이제 취지입니다. 6번은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현행범 체포에서 문구가 조금 개정되었어요. 범죄 실행 중, 실행 직후의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이거였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구가 조금 부드럽게 개정되었으니까 이제 국법하에 조문이 나오든 이제 개정된 법이 조문이 나오든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액 20만 원, 경미 사건, 체포와 구속에 있어서 경미 사건은 50만 원, 여기 2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죠. 50만 원. 경미 사건 50만 원, 즉결 심판이 20만 원입니다. 그럼 7번 이유는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